저희가 오늘 증권광장 시간 통해서도 자주 언급드렸던 게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거의 뭐 겨울이다, 빙하기다 얘기하면서 소외를 받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 뭐 대형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소형 소부장들이 과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왜 지켜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뭐 김민수 대표도 그렇고 이호근 매니저도 그렇고 관련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전했는데요. 그 배경 그리고 지금 시점에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반도체 관련한 이야기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는 일단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면 그 흐름을 좀 이렇게 타는데 뭐 네. 대형주는 그렇다 손 치지만 중소형주 반도체주들은 이전부터 좀 슬금슬금 수급업 유입되는 것도 보이고요. 네. 이제 바닥을 짚고 좀 돌아서나 싶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그런 기대감은 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네. 워낙 고점 대비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사실 이제 뭐 소기업들의 실적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네. 뭐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치 에너지도 많이 떨어졌고 좀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또 시각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뭐 네. 예를 들면 칩4를 통해서 뭐 새로운 이제 유통망이 생긴다거나 뭐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지금은 다시 한번 디램이나 낸드 가격이 뭐 또 하락하고 거기에 따른 업황에 대한 또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지만 이 시기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는 좋아질 거야가 작년부터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거야가 계속적으로 외쳤던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지만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비에 대한 둔화 움직임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또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거래일에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 향 이슈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반도체들의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또 이제 반도체 법에 대한 시동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해당 부분이 진행이 되면 특히나 이제 세율적인 부분에서 공제를 한다거나 지원을 하는 부분이 생겨서 그런 부분들이 좀 주요 골자로 좀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간밤의 이슈를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미국은 계속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와서 공장 지어라. 그렇죠. 자동차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미국에 투자를 해야 너네들을 뭐 세제 혜택이든 도와줄 거다 뭐 이런 얘기인데 관련해서 보면 투자를 하면 어쨌든 관련한 밑에 단에 있는 뭐 장비주들이나 이런 종목들의 수혜가 기대가 될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증설을 하니까 또 네. 너무 많아져가지고 디램 가격이 하락을 했다. 여기에 네.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안 좋은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증설을 했었던 이유가 그 코로나 시기 때 IT 기기 뭐 엄청나게 많이 그쵸. 팔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좀 슬금슬금 움직임들이 좀 있었고 특히나 이제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특히나 뭐 이제 데이터 센터 요 다시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설 흐름들이 있었고 어차피 반도체는 우리 삶에서 사실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해당 부분에서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수요가 둔화되다 보니까 재고 자산이 좀 많이 쌓이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생산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재고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당연히 수요는 둔화되는데 공급이 과잉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제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기조 자체가 슬슬 이제 증설을 뭐 잠시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 뭐 철회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당분간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원래는 업계에서는 부정적인 이슈여야 되는데 사실 그게 나중에는 모이고 모여서 가격 상승하는 부분으로 그쵸. 갈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안 좋은 이슈가 반도체에서는 긍정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이 화재가 난다거나 네. 이러면 원래는 잘 될 때는 굉장히 안 좋겠지만 지금 사실 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런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옥석 가리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요도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데이터 센터 부분이 얼마나 확대가 되는지가 좀 핵심 키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부 라인들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좀 돌리고 있어서 이런 반도체 업황의 변화로 본다라면 오히려 완성차, 뭐 최근에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이슈로 현대기아 좀 빠지기는 했지만 그냥 완성차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디램이나 낸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차량용 반도체 생산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뭐 마진율 자체는 많지 않지만 그쪽으로 라인을 만약에 바꿀 수가 있다면 해당 부분에서 또 수혜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사고를 조금 확장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수요와 공급을 가장 조절해야 되는 게 반도체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앞서서 잠깐 반도체 소부장들 2분기 실적 괜찮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사실 이제 뭐 전년 동기 대비 했을 때는 뭐 이 두 자릿수 이상 상승했었던 기업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국산화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일단 어쨌든 주가가 밑에 많이 내려와 있을 때 주 요인이 모멘텀이 부재한다거나 아니면 현재 실적이 좀 부정적인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반도체 쪽은 조금 실적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겨울철 그리고 뭐 소비 둔화 그리고 부정적인 이슈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소외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지수의 채널링도 많이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삼성전자도 이번에 실적 굉장히 나쁘지 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위치는 오히려 역행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뭐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경우 워낙 지수에 좀 높은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그 종목군들이 흔들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밑단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본업과 상관없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반도체 업체들의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본업 자체는 상당 부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특히나 3분기 이후부터는 오히려 좀 좋아지지 않을까. 뭐 대표적으로 솔브레인이 그런 이제 증권가 목표나 이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종목군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가면 갈수록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뭐 2분기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작년 대비 좋아진 기업들도 많다. 그리고 반도체 전반적으로 실적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전망이라든지 이런 투심 자체가 많이 악화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망 얘기 나오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그동안에 이제 증사와 관련해서 공장을 더 짓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투자를 보류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아 이거 업황 안 좋으니까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밑단에 있는 뭐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은 아 우리 기대했는데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돼서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이 증설 자체를 좀 줄인다라는 거는 전체적인 캐파 자체를 조금 확대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먹는 파이 자체가 고정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는 좀 이슈가 부정적일 수 있겠지만 이미 그런 것들은 다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디램 가격 하락 흐름들이 나왔을 때마다 좀 레퍼토리가 뭐냐면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증설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멈추는 흐름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재고 자산들이 이제 조금씩 없어지게 되고 다시 재고 축적을 하게 되면서 생산 라인 증설되면서 또 증설 이슈 나오고 그렇게 좀 반도체 사이클들이 좀 돌았었던 과거 전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러한 흐름들은 좀 예정된 수순이었고 그런 것들이 이미 좀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고요. 주식은 제가 봤을 때 안 좋은 이슈가 있어도 더 이상 안 좋다라는 부분들이 없으면 주가는 다시 반등을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펀더멘털 자체가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은 좀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쪽에서는 뭐 업황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긴 하지만 이 업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산업으로 봤을 때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수 없는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계속해서 관련된 뭐 반도체 관련된 뭐 산업 육성 법안,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K-칩 법안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데 보니까 미국 주식하시는 분들은 인텔 투자를 최근에 엄청 많이 늘렸어요. 이런 반도체 관련된 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게 골자인데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으로 돌아오면 이 K-칩스법 관련해서는 지금 뭐 7월에는 뭐 관련해서 기대감이 엄청 크다라고 했는데 한 달 사이에 이렇다는 내용들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실 이게 조금 불투명화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입법 기한도 좀 되게 타이트하기도 했고요. 사실 이제 여야가 다 합동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조금 지지부진하긴 합니다만 일단 미국에서도 이런 이제 세제 감축을 바탕으로 이제 투자를 해라고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우리 K-칩스 법도 어느 정도는 해주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미뤄지기에는 너무 국내에 이런 부분들이 외부로 나갈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진행이 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기대감은 있는데 일단 현재 상황으로는 약간 좀 표류의 움직임이
느낌이 조금은 있다. 근데 저는 이 흐름이 그렇게까지 막 엄청 지연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규모는 엄청나게 크고, 물론 그게 뭐 해외로 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죽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내 기업들에 대한 이런 혜택들이 있어야, 특히나 우리나라들이 한 2, 3년 전쯤에 이제 국산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사실 관련된 종목군들 굉장히 좀 좋았고, 외부에 좀 충격적인 부분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사실 이 원자재로 인해서 전기차 뭐 배터리 가격 상승하는 것들 보면 사실 그런 외부에 대한 요인을 많이 줄이는 것이 앞으로는 굉장히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국내에서도 지원법은 뭐 어떤 방향으로든지 진행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K칩스법 관련한 수혜가 뭐 소부장 가운데 장비 쪽에 있어서의 수혜를 굉장히 많이 볼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맞습니까? 네, 뭐 일단 전반적으로 다 일단 수혜를 받는다.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다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비단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저는 그냥 한쪽만 너무 부각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세제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전방위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장비단으로 아예 조금 포커스를 짚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삼성량이나 이런 비중이 높은 쪽을 오히려 보시는 게, 어쨌든 그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캐파는 결국에는 헤드 쪽에 있는 삼성과 하이닉스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고 점유율이 높은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보다 더 중장기적인 상승 부분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육성 법안, 뭐 K칩스법, 더해서 이제 반도체 업체 칩4 동맹, 너무 반도체 관련한 얘기들 키워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9월 초에 예비 회의가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대만, 미국 그리고 일본 4개국의 동맹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뭐 그렇죠. 중국에서 보니까 원료 의존도 우리가 중국에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데, 여기에 따른 좀 불안감도 가져볼 법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항상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지면 네. 히토류 카드를 꺼내는 이유가 그렇죠. 그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도 특히나 소부장의 중국 의존도가 지금 거의 30% 이상으로 또 지금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지면 거기에 따른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워낙 이제 히토류 쪽에 대한 또 부분을 중국 쪽에서 가지고 있고, 만약에 중국 쪽에서 그쪽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더라도 사실 광물로 가격 경쟁을 해버리면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물량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좀 부담감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이 어쨌든 간에 패권 전쟁을 하고 있고 승부는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디를 선택하든지 간에 사실 피해를 입지 않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정말 엄청 현명하게 우리나라가 잘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갈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중국향이 물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많은 이제 소비도 일어나는 국가이어서 중요한 국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아예 배제하고 또 반도체 쪽으로 나가긴 어렵거든요. 뭐 기술력 쪽도 그렇고요. 또 미국 쪽에서 워낙 지금 중국을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좀 부담감은 있겠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반도체 쪽의 보복을 저는 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히토류 쪽으로는 전방위적으로 괴롭힘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와 관련된 이제 종목군들, 뭐 예를 들면 유니온 머티리얼즈라든지 티플렉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같이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론은 우리가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부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많이 빠졌으니까 저평가된 거는 맞겠죠. 네, 저는 업황 그렇게 대비해서.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탑3로 꼽아주실까요? 기승전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저는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을 조금 선정을 많이 해봤습니다. 빠졌네요, 이 종목도. 네, 사실 뭐 대부분의 종목군을 다 쳐보시면 네. 다 이 정도로는 그쵸.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에서 조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과거부터 대표적인 국산화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 외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이런 국산화 관련된 이슈와 연관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의 좀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다소 조금 반등 흐름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물론 아예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하반기 지나가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만약에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게 된다면 특별하게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분기에 일단 최대 실적이 좀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주가의 위치 에너지는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좀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고 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전해액이라든지 이런 쪽이 수익성이 개선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반도체 쪽과 이제 2차 전지 쪽을 같이 좀 영위하고 있다라는 것도 상당 부분 좀 긍정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뭐 차분히 좀 접근해 보셔도 괜찮은 상황이고요. 네. 사실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수는 20만 원대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윗라인대로 조금 좀 잡았는데 네. 가격은 27만 원대로 좀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금 24만 원 라인에 사실 매물대가 있긴 하지만 소부장들이 이제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만약에 간다라고 한다면 그 윗 매물대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 여력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손절 라인은 19만 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겠는데 워낙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조금 많이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지금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더라도 사실 저점 부분이 20만 원 라인이어서 요거보다도 한 7, 8% 정도 더 빠지지만 않는다면은 뭐 저가 부분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 부분만 깨지지 않으면 충분히 좀 중장기로 모아 가셔도 네. 저는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소외되어 있는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쭉 확인해봤고요. 탑픽 종목 솔브레인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